지난해 33만 쌍의 커플이 결혼을 했고 11만 쌍의 커플이 이혼을 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급증한다는 이혼율. 드라마 여주인공의 재혼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웨딩 플래너에 이어 이혼 플래너까지 등장한 세상. 오늘 빅머니에서는 점점 커지고 있는 이혼, 재혼 시장에 대한 빅데이터를 4주 후에 아니 지금 바로 분석해본다. 왜 결혼할 때는 그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네. 플래너라던가 요새는 그런 직접적인 전문적인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예비 신부, 예비 신랑들이 그 서비스를 많이 받습니다. 뭐 두 분도 그런 뭐 웨딩 플래너 이런 걸 받으셨어요? 저희 때는 제가 좀 됐잖아요. 시대가 다르지. 약간 다르죠. 약간 다른데 아주 약간 많이 약간 다른데 저희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고요. 저희도 스스로 직접 했죠. 그리고 전 지금 하더라도 그런 건 안 쓸 겁니다. 본인 직접 하면 그게 행복인데 왜 남한테 맡겨 돈 얼른 쑥 주고 그거 아니죠. 근데 결혼은 행복한데 결혼식 준비는 솔직히 행복하지 않잖아요. 뭐 스드메니 뭐니 엄청 스트레스 그렇죠. 받으니까 네. 와이프도 그 웨딩 플래너라는 분들 몇 번 만나서 견적도 받고 했는데요. 네. 결국 우리 와이프 기준을 맞춰주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와이프는 직접 다 골라서 웨딩 드레스 한 30벌 입어보시고 한복도 한 10벌 입어보고 골랐기 때문에요. 그걸 도저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간편하게 또 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전문 웨딩 플래너를 찾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혼할 때도 이혼 플래너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이혼을 계획해줘요? 반대로 이혼을 할 때 여러모로 도움을 주는 신종 직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가 직접 전화 연결한대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제가 왜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오늘 이런 방송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할 수 없이 나왔어요 지금 이런 거. 국내 1호 이혼 플래너시라고 하네요. 이혼 컨설팅의 디복싱의 이병철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있나요? 결혼 플래너도 아니고 이혼 플래너라는 게요? 네. 어떤 직업이에요? 이혼 플래너 직업은요, 이혼의 위기에 처한 부부들이 꼭 이혼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혼이 필요 없는지 같이 고민을 하고요. 만약에 이혼이 필요하다면 상대방이나 자녀들에게 상처를 최소화주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또 이혼 후에 닥쳐올 삶에 대해서 조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난달에 신직업 100종으로 발표를 했는데 정말 이런 직업이 있네요. 이혼이 필요하다면 합리적이고 잘하자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대표님의 경우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예, 저는 10년 됐습니다. 이거 너무 사적인 질문을 이제 했잖아요. 죄송해요. 근데 저희가 그냥 우리가 이혼 플래너라는 게 경험이 또 있으시면 더 그만큼 상담을 잘해 주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대표님의 경우는 법무사나 금융 컨설팅, 심리 상담 자격까지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이혼 플래너로 활동 중이신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자격증?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예, 제가 9월달에 지난 9월달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이혼 플래너 자격증을 정식으로 등록했고요. 내년 초에 제 1차 자격증 시험을 칩니다. 지금 현재 교재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실제 이혼을 고려 중이거나 관련해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전문가로서 도움이 될 만한 사항, 주의사항이나 고려사항이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시고 싶으세요? 예, 이혼해서 법적인 부부관계 청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이혼의 출발점일 뿐이고요. 호적이 정리가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혼자로서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혼자로서 살아갈 때 자기 삶에서 닥쳐올 일들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자녀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정서를 어떻게 안정시킬 건지, 자녀의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지, 또 이혼 후에 달라질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편견, 이에 대한 극복할 수 있는 준비, 그리고 이혼을 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심리적인 갈등과 압박을 느낍니다. 이런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이혼한 배우자와의 관계 설정 등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혼 플래너로서 이혼에 대해서 한 가지 조언을 한다면은 제가 1년에 한 1000건 이상 상담을 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사실인데요. 그래요? 그렇게나 많아요? 상담이요? 네. 하루에 서너 건만 하더라도 1년 1000건이 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지금 상담 건수만 한 3000건 이상 되니까 그렇게 많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제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가족이 한두 번 실수한다고 해서 실수하거나
또 무능하다고 뭐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가족 인연을 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네. 네. 근데 부부도 가족이거든요. 그것도 천수가 영촌인 아주 가까운 가족이에요. 네네. 그런데 사람들은 부부간에 단순하게 남녀 입장에서만 이해를 해요. 가족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상대를 바라보시면 정말 많은 부분을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네. 그런 여유를 좀 가지고 부부간에 관계 설정도 하고 상대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1년에 거의 1000건 이상을 상담하시다 보면은 그럼 예. 상담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다시 잘 되시거나 이런 경우도 많겠네요. 예, 그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궁금한 점 있으세요? 뭐 제가 뭐 이혼에 관심 있는 건 아닌데요. 하나 궁금한 건 있는데 예, 예. 외국에 보면은 뭐 그 여자가 이제 남편한테 어느 날 갑자기 난 너 이혼할 테니까 위자료 내라 이러면서 툭 하고 뭐 보내잖아요. 예, 예. 혹시 남자도 그렇게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아, 위자료 부분은요, 유책 배우자가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꼭 여자가 받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부인이 꼭 잘못하면 여자가 부인이 받는 게 지급하고 아니에요. 남편이 우리 잘못하면 와이프가 남편이 지급하는 봐야 거예요. 되는데. 아, 그렇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제1호 이혼 플래너 이병철님 연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이게 이혼 플래너라는 게 안 좋은 것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뒤에서 쉬쉬쉬해서 피해를 잃는 것보다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한국에서도 연예인들의 이혼 소식이 들리면 한동안 관련 뉴스를 떠들썩한데요. 세계에 팬을 두고 있는 헐리우드 스타들의 이런 히든 차트, 헐리우드 스타들의 세계의 이혼과 재혼이 오늘 히든 차트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3위는 아픔을 잊고 완벽한 재혼을 한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2위가 최근엔 한 뉴스입니다. 미란다 커고요. 네, 예, 1위가 종교 때문에 이혼과 재혼을 한 탐 크루즈입니다. 먼저 3위부터 볼게요. 브래드 피트는 뭐 워낙에 뭐 졸리와 함께 잘 살고 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 브래드 피트가 결혼했다가 이혼한 게 제니퍼 애니스톤이잖아요. 네, 네. 어저께도 얘기가 나왔던 친구인데 네. 이게 그때 이혼할 때도 히트였지만은 이게 2005년인가요? 그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라고 아마 부부가 이제 첫 번호하고 부부가 이제 킬러로 같이 나왔었던 네네. 건데 그 영화도 히트였지만 이제 정말 한동안 둘이 눈이 맞은 거예요. 그 영화로지? 네, 그래서 찍을 때도 바로 동굴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일들을 안 하시고 그래갖고 하여튼. 애를 네. 셋을 낳고 애를 또 셋을 또그 입양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완전 행복한 부부 생활을 했죠. 그래갖고 얼마 전에 3년 전인가 그 안젤리나 졸리가 서울에 왔을 때도 아기를 딱 이렇게 껴안고 딱 데리고 갔잖아요. 강한 모습을 데리고 왔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법적인 행태를 안 하다가요. 서로 얘기 많다가 드디어 5월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재미나는 혹시 그때 기사도 났었는데 전 부인 제니퍼 애니스톤이 재혼하는 날짜랑 겹치지 않는 서로 배려를 했다는 후문도 있었죠. 네. 6년 동안 잘 살고 그래서 행복한 결실을 맺어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네. 저 부분은 뭔가 헤어지고 만나는 과정에 뭔가 트러블 같은 게 별로 안 보여서 네. 굉장히 좀 아름다운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뭐 결실이 좋고요. 근데 2위는요. 지금 최근에 아주 핫한 커플인데요. 그렇죠.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좋아하는 미란다 커가 이혼했습니다. 올란도 블룸과 이혼 후에 또다시 뭐 이혼한 다음에 뭐 이 사람들은요. 얼마 안 돼서 또 열애설이 나오고 참 그래요. 아 사실 뭐 아까는 방금 훈훈한 얘기였다. 이번엔 좀 슬픈 얘기인데 미란다 커 모델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데 지난 10월에 이혼했습니다. 보이시다시피 올란도 블룸과 원래 결혼 생활 했었다가 이혼하자마자 호주의 3대 재벌이자 제가 좋아하는 카지노의 재벌 그리고 제임스 파커와 열애설이 바로 났어요. 그 차이도 거의 안 났는데 이 재벌이 자산만 7조 원을 가진 굉장한 재벌인데 놀라운 건 원래 이 인연을 봤더니 미란다 커가 화장품 브랜드를 출시할 때 회장이 도움을 좀 줬대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나 보다 했는데 여기에 숨어 있는 건 막장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알고 보니까 원래 미란다 커와 몰란도 블룸 부부와 이 제임스 파커 부부가 원래는 친했대요. 부부 동반모임도 하고 굉장히 친하다가 드라마 같네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눈이 맞은 거죠. 그래서 두부 동반모임까지 하던 분들이 갈라섰고 그리고 이 파커의 전 부인인 에리카 백스터 가수 겸 모델이거든요. 이분도 사실 미란다 커는 원래 절친이었대요. 그냥 친구의 남편을 자기 남편을 버리고 친구의 남편과 재혼을 한 이런 정말 드라마 같은 꼬인 일이죠. 그런. 네. 근데 너무 쿨한 게요. 이 네. 부분은요. 이혼했는데도 우리는 자녀들의 엄마 아빠다라고 해서 이혼했는데도 만나서 둘이 손잡고 이거 팔짱 네? 끼고 so cool 뭐 이러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이해는 안 됩니다만. 네. 세기의 이혼과 재혼 1위는 탐 크루즈입니다. 종교와 관련이 있어요. 네. 그럼요. 탐 크루즈가 원래 미미 로저스, 니콜 키드만 그리고 세 번째로 케이티 홈즈와 재혼
재혼한 게 원래 2006년인데요. 꽤 오래 잘 살았어요. 할리우드 대표 인고 부부로 꼽힐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고 5년 반 동안 살았는데 갑자기 이혼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딸 수리의 양육권 문제였다고 해서 결국은 어머니가 이제 양육권을 가져가게 됐는데 왜 그랬냐 봤더니 이혼한 사유가 그 수리라는 딸을 그 탐 크루즈가 자기가 원하는 종교 억지로 사이언톨로지 교인으로 만들려고 했다. 이 때문에 이혼했다라는 게 이유여서 더 충격적이었죠. 아, 지금 그 탐 크루즈가 사이언톨로지라는 종교에 빠져 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딸 수리를 교인으로 만들려 했기 때문에 네. 엄마 입장에서는 화가 날 그죠, 수밖에 이제 없네요. 좀 일반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들게 외계인이 이제 우리의 선조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러다가 좀 독특한 종교예요. 그래서 탐 크루즈가 이렇게 자꾸 갈등 생기니까 안 되겠다. 아예 나와 똑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을 만나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사이언톨로지 교회에 얘기했더니 여기서 이른바 매칭 데이팅 서비스까지 제공해주는 아주 좋은 종교라고 하네요. 그래서 거길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반려자 만들려고 하는데 탐 크루즈의 조건이 5년 이상 사이언톨로지 교인일 것을 가장 우선 조건을 했고요. 뭐 한 30대 중후반 정도는 좋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굉장히 부자잖아요. 혹시 탐 크루즈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일단 입교를 하시고 5년 지나서 연락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겠네요. 아니 너무 멋진 배우가 종교에 빠져서 이런 모습을 나오는 거 보니 신기하기도 한데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탐 크루즈가 그래서 왜 이렇게 꼭 종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또 한 번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나와 같은 종교여야 된다. 그래서 이혼을 재난으로 표시해서 네. 또 굉장히 또 화제가 되기도 했죠.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세기의 결혼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맞아요. 세기의 이혼과 재혼도 그와 만만치 않게 아주 막강했습니다. 이혼과 관련한 빅데이터 로드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